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 편이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손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뼈가 되게 조그만데 손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뼈가 개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깨 관절이다 그러면 뼈가 한 3개밖에 없어요. 팔꿈치 관절도 뼈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손목은 몇 개나 있어요? 대충 세봐도 하나, 둘, 뭐 한 10 몇 개가 되죠. 그쵸? 상당히 작지만은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뼈들을 이어주는 인대 조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제 염증이나 이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삼각섬유 연골 파열이에요. 요 사이에 이 요골하고 척골을 이어주는 요 사이에 있는 연골이 혹은 인대가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인대가 손상을 받으면 손목을 움직일 때 바깥쪽으로 갈 때 뭔가 시큰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거 어디를 짚으려고 일어서면 손목이 아파가지고 잘 짚기가 어렵고 이런 통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화돼가지고는 오래전에 손목을 넘어지면서 잘못 짚었는데 그때 많이 심하게 부어가지고 아팠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어디를 짚고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손목에 통증이 일어나가지고는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이쪽 근처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요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회복될 때 깔끔하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마치 우리가 어디 상처 나가지고 회복이 되다가 잘 안 되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흉이 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기를 이제 우리 척골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거기서 이렇게 눌리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좀 저리저리 하는 이런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신경은 손바닥을 돌아가지고는 쭉 손바닥을 돌아서 가는 신경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눌리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근육들이 점점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변 분들 중에 이렇게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근육이 빠져가지고는 한쪽 손만 좀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이쪽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병증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증상이에요. 손목으로 가느다란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데 실은 이 작은 터널 안에 우리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기면 이 신경이 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경을 따라서 저리죠. 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저리저리해요. 혹은 더 심해지면은 감각이 좀 무뎌져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요 네 손가락, 보통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이렇게 네 손가락 끄트머리가 저려요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손을 쓰다 보면 손끝이 저려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손끝이 다 저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을 해보면은 손목 터널 쪽은 새끼손가락 끝은 괜찮아요. 멀쩡하고 이렇게 네 손가락만 저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꾸만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손을 자꾸 움직여줘야 될까요? 좀 쉬어줘야 될까요? 자, 움직여야 된다. 자, 쉬어줘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자, 여기가 염증이 생겼잖아요.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어디가 이제 손상이 돼서 한참 복구 공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손상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꾸 움직여버리면 손상된 상처가 더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염증들은 손을 자꾸만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손을 꽉 쥐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줘야지 빨리 나을 수 있고요. 혹은 요새 컴퓨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마우스 하면서 여기가 자꾸만 바닥에 문질러지다 보니까 염증이 좀 잘 생기는 편이고 우리가 손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근처에다가 이제 더 이상 좀 이 손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약침을 놔줘서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압박받지 않도록 간단한 이제 보호 처치를 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좀 고생하면은 이제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하다가 안 나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인대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를 잘라내니까는 압력이 풀리겠죠. 하니까 저림증은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손을 쥐는 이 악의 힘이 한 80%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좀 힘이 빠진 채로 사는 것보단 그래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이런 수술들도 고려를 해보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고전적인 치료를 조금만 아껴주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손목 주변에는 다양한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힘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힘줄들이 지나가는 이 손목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초들이 감싸고 있어요. 손목 인대가 회복되는 거, 힘줄이 이렇게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는 구조죠. 근데 이게 덜렁덜렁 거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소대가 인대 조직에 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이 엄지손가락 쪽 여기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처럼 손목에도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엄지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 튀어나온 뼈 위에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 힘줄이 하필이면 이 튀어나온 뼈 바로 위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 중에서 이 엄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엄지의 힘줄이 여기가 염증이 생겨서 이 뼈에 자꾸 달아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경우도 상당히 좀 흔하게 손목에서 나타나는데 이름이 드케르뱅 건초염이라고 붙어 있어요. 프랑스 의사 드케르뱅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이제 이 증후군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병이야, 발목을 삐었어 이런 게 아니라 손목을 삐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드케르뱅 건초염, 이렇게 멋진 이름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렇게 멋진 이름이 붙어있는 병들은 대체적으로 잘 나을까요? 잘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악명이 높은 문제들이에요. 한 번씩 여기가 문제가 생겨, 특히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손주들 낳고 손주도 이렇게 안아주다 보니까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대부분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 이렇게 모유수유하면서 대부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혹이 생기는 사람들은 불안하는 사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뺐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만 손을 움직일 때마다 쓸리니까는 잘 안 나요. 자, 이 경우는 쉬어야 될까요? 자꾸 써줘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일단은 염증이 있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니까는 공사가 빨리 끝나게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여기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엄지를 많이 안 쓰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소대를 잘라내버려요. 근데 잘라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좀 떨어져요. 하니까 이건 최대한 좀 조심조심하고, 여기가 뼈 조각이 튀어나와가지고는 너무 튀어나와서 이게 손상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예 뼈 조각을 이렇게 우리 사포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듯이 열어가지고는 뼈 조각 자체를 잘라내고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손목을 안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젖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꺾일 때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제 상처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지를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보호대를 하고 한 달 정도만 생활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의 문제 중에서 관절염이 제일 많이 생기는 엄지관절 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엄지를 이렇게 다섯 손가락 중에서 제일 많이 힘을 쓰는 게 엄지잖아요. 그래서 엄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엄지 손가락하고 중수골이 만나는 요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요 엄지 있는 여기가 이렇게 좀 톡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이런 문제고요. 이런 분들도 역시 손을 아끼면서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봉신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통증들도 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손목이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통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이 아프면 이제 그래서 어디 가면 돼요? 어깨동무한의원. 어디 가면 된다고요? 어깨동무한의원. 어깨동무한의원 가면 되죠. 주변에 이렇게 손목이 아프거나 혹은 다른 데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부축하고 이쪽으로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이제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화는